우리 김콩장목반 사장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의 흥농종묘 이계익입니다. 해 바뀌자마자 또 농사철이 들어왔네요. 김콩장목반 회장님, 최영준 사장님하고는 제가 전화 통화는 여러 번 해서도 오늘 처음 뵙습니다. 지난해 제 자재를 써서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예. 비교했는데 다른 거보다 활동이 낫다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최영준 회장님께서 이제 콩농사에 대해서 좀 교육을 요청을 받아갖고 제가 내려왔는데, 콩농사 정답은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결정합니다. 콩을 뽑아보면 콩 뿌리에 혹 달렸죠. 그게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콩은 거름을 안 주고 농사를 져도 기본적으로 평당 200g에서 300g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콩 농사는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농사들이 한 200kg에서 한 250kg 그렇게 300평당 하는데, 그러면은 평당 700g 내지 800g 농사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5kg 정도는 농사 지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더 큰 꿈은 이제 2kg까지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농사가 두 번째 콩농사 정답은 적정 시비, 파종 시기, 재식거리, 이 연면적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리 후작일로 있다 심으니까 다 논이잖아요. 이 배수 관리가 굉장히 철저해야죠. 이게 안 돼버리면은, 이 배수 관리가 안 되면 아무리 잘해놔도 소용없어요. 근데 이 콩밭을 하시는 분들 가서 보면 배수 관리가 이 골하고 이랑하고 나가는 배수 관리들이 잘 안 돼 있더라. 그래서 이거 잘못해버리면은 나중에 딱 줬던 게 지붕 쳐다봅니다. 아, 이거 갑갑하네. 마스크 쓰게 하려니까. 어떤 사람은 평당 1.5kg, 2kg를 생산한다는데, 나는 왜? 우리 최 사장님 몇 킬로 생산하셨나요? 1kg요. 1kg요? 농사 잘 지신 겁니다. 지난해 1kg 농사 지셨으면은 다른 분보다 어땠어요? 이거 낫죠. 몇 프로 정도 더 나온 것 같아요? 한 3, 40% 정도. 3, 40%? 그럼 다른 분들은 600g 밖에 생산 못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180kg 정도 생산했는데, 사장님은 이제 300평당 3kg 생산하신 거 아닙니까? 올해는 이제 450kg에서 600kg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 최 사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콩농사는 1.5에서 2kg 생산이 가능하다. 나는 왜 안 될까요? 생각이 바뀌질 않습니다. 기존에 우리 사장님들이 하는 방법 갖고는 절대로 이게 안 된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12량. 1.5kg, 2kg를 생산하려고 하면 12량을 투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12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투둑, 재식거리. 거름을 많이 놓으면은 어떻게, 재식거리가 넓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지금 여기 재식거리가 어떻게 갑니까? 여기는 70에서 30, 80에서 20. 예. 이 재식거리를 바꿔야 됩니다. 이 재식거리를. 그리고 파종을 해 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소금 작업입니다. 소금 작업. 이 소금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에 콩 파종해 놓고 그냥 나오면 나온 대로 먹다 보니까 초기에 경합해서 키 커버리면 이거 대책 없습니다. 이 소금 작업하고 이것만 잘해줘도 순치기 안 해도 돼요. 재식거리 넓게 하면 순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해주셔야 되고, 이 연면적 확보가 잘 되지 않으면은 콩은 절대로 타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수 관리.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돌이켜보면은 다 농가한테 책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는가? 일단은 땅을 살려야 되겠죠. 땅 살리는 데는 유기물을 투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파종 시기를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보리비고 후작일로 하니까, 그때 이제 비가 와버리고 그러면 이제 날씨가 이제 안 받쳐져 버리면은 이제 파종 시기가 늦춰지죠. 파종 시기가 늦춰지면은 어떻게 돼? 재식거리는 짧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또 맞춰주셔야 되고, 소금 작업은 일단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이제 목적이죠. 단일 면적당 이제 생산량에서 이게 좌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면적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단일 면적당 수량 싸움입니다. 수량 싸움. 그래서 이거를 좀 잘하십시오는 얘기고요.
이제는 때만 되면은 콩 심는 농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때 되면 심는 콩을 잘 짓잖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다속할 수 없다. 그래서 때 되면 심는 콩 농사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게 제일 문제죠. 그리고 콩은 비료가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데하고 또 과비를 안 해. 과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퇴비를 넣어야 돼. 유기물을 갖다가 투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투자하면은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여기서 또 의문점이 많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런 부분.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잘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후 환경이 엄청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후 환경 생육 시기별 날씨 예측해서 시비, 제식거리, 연작, 가뭄, 요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건 배수 관리입니다. 농콩은. 이거 못 해줘 버리면은 실패로 갑니다. 콩농사의 재배의 기본 조건은 콩 재배 환경에 대한 환경이 이거 이해와 이게 토양 환경이 잡아한다. 적정 시비, 파종 시기, 제식거리, 연면적 확보, 배수 관리. 아까도 얘기했죠. 콩이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히 물 줘야 상품성 있는 콩을 갖다가 부별로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콩팔자가 여기서 엇갈리는 겁니다. 콩팔자가. 그래서 여기서 왜 엇갈리냐.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심어놓은 것들은 여기서 나오자마자 경합에서 이미 도장이 이루어져요. 콩잎이 두 잎, 세 잎 나오면 키는 벌써 80cm 자랐다고 보여야 돼요. 80, 90 자랐다고. 이미 여기서 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이는 본잎, 두 잎 나오면 25마디가 이미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절을 못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콩을 소금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게 3개잖아요. 이 2개를 해주셔야 돼요. 2개로. 하나 소금 작업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면적 확보가 됐을 때 콩은 다삭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면적 확보를 하지 못하면은 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금 작업을 하고 여기 본잎, 두 잎 나왔지 않습니까? 똥잎 밑에. 이때 F100을 갖다가 6F100을 갖다가 물 한 말에 8cc를 갖다가 연면 살포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도장 억제가 여기서 이미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절간 길이가 여기서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럼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버리죠. 이게 포트에도 심어갖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육멸수가 길어지니까 도장되잖아요. 이 마리가 여기서 봐서 콩에서도 여기 10cm 이상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순치기를 해서 갖고 간다 하더라도 봄밭에 나가서 위에서 도장된 순에서 겨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똥잎에서 여기에서 도장 억제제를 여기서 쳐줘야 돼요. 여기서 쳐주고 나면은 도장도 절간이 일정해지고요. 여기서 마디가 나오면서 겨순이 착착 뻗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콩 순치기를 이제 5마디, 7마디에서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면적 재배가 5만 평, 10만 평 심는 분들이 그거 콩 순치기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근데 6만 평, 10만 평을 심더라도 사람 묻어서 다른 걸 몰라도 소금 작업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콩은 한 포기에 2개를 놓는다는 거를 갖고 가야 돼. 그래서 이 파종 시기가 그럼 늦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파종 적기가 6월 20일이다. 근데 7월 말 됐다. 여기가 이 거리가 제식거리가 40cm면은 30cm로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조절을 해야지 늦게 심었다고 해갖고 콩알수를 더 놔버리면은 여기에 콩알이 많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식거리도 중요하고 시비량도 중요하고 적심 재배 안 하면은 요때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본잎이 이게 2잎, 3잎 나왔을 때 F100을 갖다가 8mm 해서 주게 되면은 일단 절간이 길어지질 않습니다. 여기서 결정 나는 겁니다. 여기서. 콩은 절간 짧아야 돼요? 절간이 짧아야죠. 절간이 짧으면서 겨순이 튀어나와야 돼요. 이렇게 도장이 돼버리면 겨순이 튀어나오겠어요? 안 되죠. 이게 경합에서 서로 자라라는 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포트멸을 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포트에다 해놓고 이제 정식 시기가 늦어졌잖아요. 밭에다가 심은 것도 아까도 이렇게 돼버리면은 경합에서 서로 클라우 그래갖고 그냥 키만 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이건 때는 늦은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적심을 재배해서 정식해도 도장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에 이제 포트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조금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포트매 하시는 거지, 대면적 재배는 이렇게 못 가잖아요. 그래서 꼭 소금 작업을 해달라. 콩 생육 초기에 결정나죠? 이렇게 되죠? 사라다 말이죠. 이렇게 하면 100kg도 못 하는 거예요. 제대로 키워버리면 두 가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은 평당 1.5kg, 2kg도 가능하죠.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한 거는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광합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콩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단일 면적당 생산량, 품질, 수량 올려야 되죠. 콩 가격이 10,000원이 가도 돈 안 되죠. 생산량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해주십시오는 얘기고요. 이 식물과 곰팡이 공정거래가 4억 5천만 년 동안 아름다운 공생을 유지했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 곰팡이는 질소인을 제공해주고 서로 이익을 얻는 공생관계가 이루어진답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 잡지에 나와 있는 거. 영국, 프랑스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콩과 식물의 뿌리에서 곰팡이에서 나온 실 모양의 균사가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균사는 식물 뿌리 세포와 결합해 새로운 조직을 만듭니다. 이를 통해서 식물은 곰팡이에게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제공하고 곰팡이는 대가로 토양에서 생물의 생존에 필수적인 질소인을 흡수해 식물에 제공하는 겁니다. 이 기능이 뿌리옥 박테리아예요. 그럼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잘 생기도록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콩과 식물과 곰팡이는 서로 이익을 보는 상리공생, 서로 이익을 보는 공생, 공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걸 유지해 나간다는 거예요. 연구진은 이제 식물에 더 많은 질소와 인을 제공하는 곰팡이일수록 식물로부터 더 많은 탄수화물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럼 더 많은 탄수화물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는 콩에다 해줘야 되는데, 논농사 유기물 넣습니까? 그럼 벌이 그냥 그거 쓸어 놓고 비료, 복합 비료 300평에 몇 번 넣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기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타수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료 더 주면 되겠지 하는데 비료 더 주면은 비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고 나면 이렇게 곡선을 그리죠. 쭉 올라가 버리죠. 올라갈 때 콩은 마디가 그냥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에서 스스로 양분을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유기물에서 나온 질소예요. 그래서 이제 식물은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얌체 곰팡이 이런 거를 골라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해균이죠, 유해균. 그래서 곰팡이 역시 식물과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답니다. 실험실에서 한쪽 곰팡이에는 탄수화물을 덜 주게 한 식물 뿌리를 다른 쪽에는 정상적인 식물 뿌리에 줬다는 겁니다. 그러자 곰팡이는 탄수화물을 더 주는 식물 뿌리에서 질소인 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콩이 말은 안 하지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콩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상에 콩과 식물이 13,000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길거리에 있는 풀도 걸음 앉아도 잘 자라는 이유가 토양에 있는 공중 질소를 받아갖고 토양 속에 아조토박터균이라는 이런 균하고 공생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다수학을 하려면은 이제 해줘야겠죠. 여기에 저희가 이게 엑스칼리버 골드거든요. 이게 금꽃 미생물이에요.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들이면서 콩을 키우듯이 이게 콩에다가 주는 뿌리옥 박테리아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죠? 토양에 들어가서 균사체 용해 효소를 분비해서 유해균은 잡아주고 식물에는 탄수화물을 주고 잘 자라게 해주고. 그래서 공생 관계에 있는 공생균입니다, 이게. 작년에 이거 써보셨나요? 네. 어땠어요? 침전하는 건 아닌 건 확실히 차이 나더라고요. 버무려서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게 공생관계라는 게 왜 밝혀지느냐면은 벼씨에다가 4월 25일 날 침종한 벼에다가 10월 28일 날 뿌리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트리코더마 하자닌균이 6.8에 10의 5승입니다. 10의 5승. 이 균이 뿌리에서 10의 5승이 나와요. 그래서 콩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에 참외가 됐던 고추가 됐던 심을 때 침지하거나 분이 처리해버리면은 작물이 살아있는 동안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콩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 농법, 일석사조의 효과를 얻는 엑스칼리버 골드입니다. 단 한 번 종자 처리로서 이제 수확기 때까지 갑니다, 이게. 살균제하고 혼용해도 괜찮습니다.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에 아주 효과가 좋고요. 발화, 밝은 촉진이 되고 습기 단축까지 돼버립니다, 이게. 농작물의 유해 미생물이죠. 이 병원성 곰팡이, 역병, 흰가루, 노균, 이꽃, 뿌리성, 잿빛, 탄저. 이런 것들이 90%가 곰팡이로 인해서 발생되는데 이게 곰팡이가 곰팡이 잡는 푸른 곰팡이 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주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엑스칼리버의 근거 및 효과가 페니실린, 마이싱민 항생물질입니다, 이게. 푸른 곰팡이의 일종이고 농약의 내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에 공생해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서 발근 및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거죠. 콩에다가 분이 처리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성 유해 곰팡이를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세포벽을 녹이고 항생물질을 분비해서 유해균은 못 자라게 시키고 식물은 성장을 촉진시켜주고 추위에 가뭄에 견디는 힘이 엄청 강합니다, 이게. 사람 일로 말하면 예방주사 맞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농약도 아닌데 농약처럼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생리활성 물질이 나와서 성장을 갖다 호르몬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콩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종자에다가 코팅, 침지, 토양간주, 포기간주했는데 토양에서 나타나는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 억제 내지는 이제 방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행제도 아닌데 여행제처럼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서 잔뿌리 발생 촉진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또 이 시기에 따른 몸살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엑스칼리버 골드를 분이 처리나 침지 처리하고 이틀만 지나도 뿌리 조직 속에서 이 균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까 4월 달에 한 게 10월 28일 날 나왔잖아요, 균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조직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옥수수 처리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되죠.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콩대가 굵고 잔뿌리 발생이 많고, 이 근권에 뿌리옥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이 뿌리옥을 많이 생기게끔 해야, 아까 제가 첫 화면에 띄워드렸죠. 콩의 수확을 좌우하는 것은 뿌리옥 박테리아를 얼마만큼 많이 있게끔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이제 논콩을 심으면 이제 습이 많으면 이렇게 시들어버리죠. 습에 견디는 힘도 강하죠. 염에 견디는 힘도 강하죠. 그리고 가뭄에 견디는 힘도 강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처리해서 심은 거, 안 한 거. 그래서 우리가 논콩을 심는 분들한테 날 가물으면 말하기 좋게 물 집어넣으라고 그러는데, 가물 때 물 넣어보셨어요? 안 넣어보셨죠? 이 가뭄을 논콩에다가 물 집어넣으면 물론 좋긴 한데 7일 천기를 볼 줄 모르면 악살이 안 넣는 게 낫습니다. 물만 대고 나면 비 와버리면 이거 습해 받아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 일기예보를 잘 들어갖고 일주일 안에 비가 안 온다 그럴 때 물 살짝 넣었다 빼야지, 넣었다가 비 와버리면 콩농사 끝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밭농사나 콩농사 물 주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면은 가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 아까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누구네 콩입니까? 우리 최장님네 콩이죠. 요 새총에다가 조류기 비제 뿌리고 엑스칼리버 버무려서 파종한 거 아닙니까? 잘 붙죠? 네. 이 한 봉 30g 갖고 콩 20kg에다가 버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째 발화 촉진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엑스칼리버가 콩근권 미생물의 양분의 흡수 이동,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엑스칼리버 골드를 종자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해주면 뿌리에 정착해서 뿌리를 일단 보호해주고요. 미생물 분비 항생물질에서 성장 호르몬의 작물에 콩의 생육을 촉진시켜주고 자기 방어 능력을 갖고 자생력을 키워주고 가뭄을 해결해줍니다, 가뭄. 뿌리가 튼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뭄 덜 타죠. 그 대가 굵죠. 그래서 여기에 이 혹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이 뿌리옥 박테리아는 토양 표층 한 10cm 정도에서 제일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가뭄 타지 말라고 국 주시는 분도 그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논에 그 많은 면적 국 못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해주십사.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뿌리에 비가 오고 침수가 돼버리면은 나쁜 미생물이 독소를 분비해서 뿌리를 녹여버리는 겁니다. 뿌리의 기능이 상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농콩을 심어놓고 침수되고 3, 4일만 지났다가 가보면은 콩잎바리가 다 쳐져 있는 게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뿌리가 근모가 이미 강버린 겁니다. 질식사인 겁니다. 질식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칼리버 골드를 처리하게 되면은 뿌리 발달이 첫째 잘 되고 성장기 내내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부에 탄저병, 녹임병, 이런 곰팡이병까지 제어를 해줍니다. 병이 훨씬 덜 납니다. 토양은 이제 콩의 뿌리를 바꾸고 살아가는 토전이거든요. 우리가 논토양들이 비가 오고 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 어떤 토양은, 황토 토양은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끝도 안 들어가는 토양. 이런 토양에서는 콩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뿌리옥 박테리아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퇴비를 많이 내고 좋은 미생물을 넣게 되면은 단립이 조성이 돼 갖고 통기성이 좋아지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 공급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옥 박테리아가 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가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토양의 부피량이 증가되죠. 이렇게 되면 토양의 수분, 양분 고정으로 비료 효과가 오랫동안 가고 비가 와도 물 빠짐이 좋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땅 살리기 유기질도 있고요. 볏짚 섞인 잘 발효된 퇴비. 우리 퇴비만 좋은 게 아니라 잘 발효된 퇴비만 넣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양이 부슬거리죠. 단립 조성되죠. 스스로 가뭄 해결을 해주는 게 가장 해결책이 좋다. 그래서 콩을 5만 평, 10만 평 심는 분들이 어떻게 다 이걸 하겠습니까? 토양 미생물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거를 해결하러 갈 수 있는 토양 기반 조성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저걸 해줘야 됩니다. 엑스칼리버를 종자 분이 처리해주고 토양에다가는 이제 땅 살리기를 넣어줘야겠죠. 이런 토양 딱딱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화착이 안 되죠. 좋은 조건에서 자란 콩들은 이렇게 이제 잘 열리는 거죠. 이런 조건을 만들수록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이거죠.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제 질소를 고정한다는 사실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 질소질 비료 과다 사용 시 뿌리옥 착색 불량 과분무가 이루어지고요. 질소 요구량이 타작물보다 작고 질소 수탈도 적은 겁니다, 이게. 박테리아가 착생해서 종자 발화 후 2주경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콩잎이 나와갖고 본잎 두 종 벌어졌을 때서부터 이제 그 기능 때문에 그때 거름이 많아버리면은 경합에서 그냥 쭉쭉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FA100을 물 한 말당 이제 8cc를 넣어주려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질소 고정 능력, 꽃 피기 시작할 때가 가장 왕성하죠. 그래서 꽃 피기 직전에 또 FA100을 하나로 뚝 하고 이때 살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꽃이 폈다 그러면은 하루하루 틀리게 이 마디가 늘어나는 거예요, 절간이. 그때 억제를 못 시켜줘 버리면 키는 한없이 커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금 작업 2개만 해주고 연면적 확보해주고 꽃 본잎 두잎 때 FA100 꽃 피기 직전에 FA100 이때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아주 가장 이상적이다. 그럼 땅 살리기 유기질 역할 기능했는데 요게 이제 20kg짜리입니다. 요게 토양에 들어가면은 균형 있게 양분 공급을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해줘 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토양 개선이 돼 버립니다. 토양이 부슬부슬해지고 통기성이 좋고 산소 공급이 잘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성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육 지원이 이제 상승되고 완충력 효과가 있고 조기 수확을 갈 수가 있고요. 연작으로 인한데 토양 미생물 활동을 인해서 염류장의 불용성 인산을 가용성일로 바꿔주고요. 그럼 이렇게 함으로써 토양에 들어가서 비료, 수분, 용타를 갖다 억제시켜줍니다. 그럼 가뭄은 스스로 해결하죠. 뿌리는 발달되고요. 그래서 엑스칼리버에다 종자 처리하고 땅 살리기를 기본적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콩 다수확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콩농사 정답은 이제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콩농사 지시는 분들, 이게 이제 밭인데, 이런데 이제 50평에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50평에. 이렇게 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밭농사가 됐든 논농사가 됐든 간에 뿌리옥 박테리아도 잘 되고요.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서 질소를 고정시켜 줍니다. 이게 또 대기 중에 있는 질소도 고정시켜 줘 버리고요. 그리고 콩이 좋아하는 질소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요소나 이런 거는 이렇게 쭉 올라갔다 뚝 떨어지기 때문에 마디가 여기서 확 늘어나는 거예요. 요소비를 줬을 때는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가 작용을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토양에 들어가서 작물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간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콩농사 다수확할 수 있나요? 작물의 연작으로 발생할 연작 피해는 크게 이제 병긴 병해, 토양의 이제 산성화, 제일 중요한 게 미량요소 결핍입니다. 그리고 토양 미생물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은 미량요소, 아까 얘기했던 불용성 인산을, 불용성 가리를 이제 분해해서 가용성일로 바꿔주고요. 토양의 미생물, 효모의 활동을 인해서 이제 균사체, 균사를 뻗어갖고 유해균은 잡고 유효균을 증식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것이 이제 한 포에 2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당 500원 투자되는 거거든요. 평당 500원 투자로 땅도 살리고 작물의 연작장애를 해소하고 토양에서 나타나는 이제 토양병, 이꽃병, 역병, 시드름병, 가뭄, 습해에 견디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고요. 4종 세트를 이용해서 콩 생육종 재배 관리입니다. 토양에다가는 50평에 하나, 종자는 20kg에다 하나 처리하면 이게 환상의 궁합입니다.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를 가장 잘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갖고 있고 절간을 늘어나지 않게 해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요 하나로 뚝하고 F100은 요 F100은 본잎, 두잎 나왔을 때는 요것만 치는 겁니다. 요것만. 그리고 이제 꽃 피기 직전에는 요거를 물 500리터에다가 섞어갖고 등록된 약재에다가 그때는 이제 노린제약, 신진물이 끼니까 같이 섞어서 주게 되면 절간도 일정해주고 개화도 촉진시켜주고 등승률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콩에다가 전 생육기간 동안 3번 내지 4번을 주게 되면은 아주 이상적입니다. 여기 누구네 콩밭이에요? 많이 보던 밭 아니에요? 우리 최 사장님하고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맺어갖고 전화는 깸번째 계셔갖고 한 10번도 더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콩농사거든요. 콩이 이파리가 떨어지지를 않는다. 보리는 빨리 심어야 되겠다. 근데 지난해 F100하고 하나뚝을 몇 번 주셨어요? 2번이요. 근데 다른 집보다 일찍 황화가 됐나요? 안 됐나요? 빨리 됐죠. 빨리 됐죠? 네. 며칠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10일 정도. 10일 정도 됐죠? 네. 이렇게 주게 되면은 파종서부터 땅 살리기서부터 엑스칼리버서 F100 4회를 주게 되면 무조건 10일 앞당겨줍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모작지대이기 때문에 콩을 10일 앞당기면 보리를 10일 앞당겨서 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작물에 4종 세트를 응용하면은 다 10일이 앞당겨집니다. 일주일에서 10일. 그래서 뭐 콩이 됐든 참외가 됐든 그것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이 F100이 양분의 바란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콩이 시커먼 데하고 노란 데하고 어디가 먼저 꽃이 피죠? 세상에 어디가 꽃이 먼저 펴? 콩이 노란 데하고 검은 데하고, 예? 노란 데하고 검은 데하고 어디가? 예? 우리 사장님은요? 노란 데가 먼저 피는 겁니다. 환경이 열악해지면 자식을 먼저 낳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게 되면은 양분의 바란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질소 과다를 억제시켜줘 갖고 이게 이제 바란스를 맞춰주고 꽃을 먼저 펴요, 이게. 그리고 등승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콩은 커집니다. 콩이 100g에 한 25g 정도 나가거든요. 그럼 콩알 하나에 2.5g이에요. 큰 것들이. 그러면 요거를 쳐갖고 콩알을 2.6이나 2.7을 만들어 버리면은 상브람까지만 만들어 버리면 콩농사가 20%가 늘어나는 겁니다. 20%가. 그래서 콩농사를 기존에 우리 최 사장님 농사에 이 농사의 50%를 늘려야 1.5kg예요. 그러면 올해 금년에는 50%에 도전을 하셔야 되죠.
근데 지난해 농사를 지어보니까 1.5kg 농사가 가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럼 생각을 바꿔야 되죠. 그 지난해 이 콩이 연면적 확보가 제대로 됐나요? 그렇죠. 이렇게 심으면 20cm 20cm 심었죠? 그럼 너무 패죠? 도장됐죠? 절간이 길어졌죠? 그럼 금년에 몇 cm를 심을 거예요? 거의 한 40에서 50. 40에서 50. 그렇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콩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논두렁 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논두렁은 드문드문하게 심으니까 콩이 어때요? 엄지손가락같이 굵지 않습니까? 나실로도 자를 수가 없어. 어떤 데는 토빌로 잘라야 될 정도 됩니다. 이 연면적 확보예요. 연면적 확보. 그리고 양분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우리 사장님은 퇴비를 넣어야 됩니다. 1.5kg 생산, 2kg 생산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작년에 20cm 심었는데 올해 40cm 심었다? 똑같이 시비했다? 어떻게 될까요? 양분이 부족하죠. 그걸 맞춰주셔야 돼요. 이 적정 시비라고 그러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은 콩 1000평당 땅 살리기, 예를 들어 1.5kg 생산하려면 투자 대비 가치 창출이에요. 우리가 종자는 20kg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만약에 권장한다면 땅 살리기 20호입니다. 50만원. 콘 전용 복비 2포. 토양살충제 5개. 엑스칼리버 요거 1000평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등록된 그 약재에다가 우리 에페백을 하나로 뚝 하고 4번 줬을 때 1000평에 생산비가 86만 7천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평당 867원이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기존으로 우리 사장님이 하시는 우리 최 사장님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평당 종자 20kg 들어가니까 10만원, 전용복비 세포하면 3만원, 토양살충제하면 1000평에 16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16만원. 그럼 우리 최 사장님은 1000평에 평당 160원 들어간 거죠. 생산비가.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우리가 트랙터비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가 기존 하는 데에다가 이제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그렇다고 보면 우리 최 사장님은 평당 생산비가 160원 들어가고 우리 농법대로면 867원 들어가죠. 그럼 실질적 일로 들어가는 거는 700원 더 들어가는 거죠. 사장님 농사에다가 700원을 더 투자했을 때 예를 들어서 1.5kg가 나왔다. 우리께. 그러면은 1000평이면 1500kg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5,000원씩 단순 계산해도 750만 원입니다, 이게. 그 생산비 886만 7천 원 들어가면 조수익이 일단은 순수익이 660만 원 정도 나오죠. 조수익이 아니라 조수익은 요겁니다. 750만 원입니다. 이게 660만 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 방법대로 했을 때 생산량 1kg 지난해 나왔으니까 1kg 나오면은 500kg 나오죠. 자, 1000kg. 5,000원씩 받으면 500만 원 아닙니까? 생산비 16만 원 들어가고 순수익이 484만 원이에요. 근데 요것하고 보니까 1000평에 가치 창출이 한 180만 원 정도 나지 않습니까? 1000평에 86만 7천 원을 투자해갖고 180만 원 더 나온다 그러면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올해 하실 겁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럼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이제 제식거리하고 연면적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올해 우리 여기 오신 사장님들도 한번 다만 얼마라도 제 얘기가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조금만 해보시면은 이 매뉴얼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콩농사를 30년 졌다, 벼농사를 40년 졌다 해도 매뉴얼들이 없어요. 그런데 제 콩농 4종 세트는 모든 농사에다가 적용하면 그냥 매뉴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참외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고 다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 매뉴얼대로 한번 모든 작물에다가 조금씩이라도 응용을 해보시면은 내년에는 제가 와서 교육을 안 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농사가 평당 700원만 더 투자하면 1000평에 180만 원이면 이건 큰 돈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해보십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이런 육묘고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콩농사 그만해도 되잖아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제식거리잖아요. 이 적기 파종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관행적 일로 이제 60에서 80에
이제 주간거리 30에서 20에서부터 30cm까지도 심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수학을 하려면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바꿔요. 제 생각에는 우리 땅 살리기가 들어간다. 4종 세트를 이용한다고 그러면은 90에 40 내지 50cm에서 2개만 딱 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리태 같은 경우는 100에 60cm 정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종 시기가 앞당기느냐 늦추냐에 따라서 요 제식거리를 50에서 40, 30 이렇게 낮춰야 되겠죠. 이 콩, 한 주당 콩 개수를 늘리면 안 됩니다. 이 제식거리를 갖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시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흑농 4종 세트를 쓰면 무조건 평당 500g이 더 나오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1kg 나오시는 분은 1kg 500 나오지만은 600g, 800g씩 나오는 분들은 1kg 300 먹기는 누워서 떡 먹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토양에 박테리아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자재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기물이 토양에 들어가서 분해되면서 콩에 대해 질소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분 폭발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끌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뭐 심는 것들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서 심으시면 되고요. 이 두 개, 이건 이제 포트묘잖아요. 이 두 개에서도 먼저 나온 게 경합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기가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본잎, 두잎에서 딱 엑스칼리버, F100 8mm 정도는 줘야 위에 도장이 덜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아까도 이거 보여드렸죠. 이렇게 그냥 쭉 자라고 모가지 빠진다고 그러죠. 모가지 빠진다고.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콩 다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우리 최 사장님은 기계를 개조하셔야겠네. 그렇죠. 예. 90에 50. 50. 땅 살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비료만 갖고 90에 50 심어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퇴비를 넣든 가축부선 퇴비를 넣든 간에 누워서 그걸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똑같이 담갔는데 2kg 생산 누가 돼서 어떠세요? 1.5kg는 보통 하죠. 작년에 장마 45일 가더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습 피해가 안 받는 놈들. 그래서 이제 이 농사라는 게 해년마다 해운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거를 썼더라도 침수돼 버리면은 끝나는 겁니다.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이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은 우리 거 썼다고 1.5kg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해 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초제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는 거니까 이게 이제 콩 심어 놓고 이런 것들도 이제 과습하면 이꽃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이 엑스칼리버만 버무려서 파종하면 이건 커지반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습한 상태에서 이게 나오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밭콩 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해 주셔야 되죠. 연면적 확보를 해야 영양생장을 촉진시켜 줍니다, 이게. 그리고 생식생장일 전환을 빨리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중간 마디에서 겨순 발생을 빨리 촉진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연면적 확보가 안 되면은 이 마디가 길어버리면 겨순도 위에서 올라와 버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도장돼 갖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래서 이 꼭 2개씩 소금 작업을 꼭 해주십사는 얘기입니다. 그 전라도 지역에 가면은 이제 콩 이렇게 논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거 백발백중이죠, 과습 때문에. 여기 밭콩도 심습니까? 지금 농콩을 거의 농콩 가시. 농콩. 이 전라도 지역의 무안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그 양파, 이제 감자 후작, 마늘 후작을 이제 콩을 심는데 콩 심고 나서 여름에 이제 6월 말경에 거기 이제 심게 되거든요. 황토밭이라 비만 한번 오고 나면은 그냥 콘크리트 바닥 되는 겁니다, 콘크리트. 그러면 콩 발화되기 전에 콘크리트 바닥 돼버리면 그때 어떻게 해야 콩을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비가 오고 나면 예. 토양이 좀 부드러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콩이 비가 와서 소나기가 쏟아지고 나면은 여기에 땅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은 콩은 속에서 발화되는데 들고 나오질 못해요. 그럴 때 여기다 스프링클러로 밭콩 같은 물을 줘야
이게 솟구치고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 가보면 그것들이 아주 심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 콩도 딱딱하니까 엽이 다 황화현상일로 가잖아요. 뿌리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산소 공급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안고 가는 겁니다. 이게 초기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초기 생육이 부진한데 여기 순쳐주죠. 적심까지 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거름없는 데다가 적심해주면 콩 자랄 수 있을까요? 양분의 밸런스를 보고 적심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한 번, 두 번 한다고 그래갖고 잘라주면 이렇게 노화된 데다가 해주나 마나다 이거죠. 영양 생태를 고려해서 적심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콩 몇 개나 열렸습니까? 이건 100kg도 못 해요. 수확 못 합니다. 그래서 영양 생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콩들이 대개 보면은 이제 심어 놓고 나서 초기에 이제 발화가 제대로 안 되고 소낙비에 의해서 땅이 다뎌져 갖고 뿌리에 산소 공급이 안 돼 갖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 뭐 농콩이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없죠. 이제 진딧물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도 진딧물 응애도 끼고 그러죠. 노린재도 있고요. 진딧물 응애 노린재 요것도 약 줄 때 같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 줄 때 FF100 하나로 또 그냥 같이 섞어 주시면 됩니다. 콩은 이제 3번 내지 이제 많이 줘야 이제 4번 줄 거 아닙니까? 그때 주시면 되고요. 콩 원줄기의 마디수는 이제 13개에서 20개고 초장은 이제 60에서 이제 80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길어져 버립니다, 이게. 나중에. 줄기 아래쪽 3 내지 6절 마디 사이가 짧고 빨리 자란다. 줄기 위쪽 3, 5절은 마디 사이가 길고 선단부는 짧게 자란다. 가본무에 차광되면 중간부의 마디가 급격히 웃자라 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장맞이고 질소가 다 되고 날 며칠 흐려버리면은 이게 쭉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분입에서 그리고 꽃 피기 직전에 FF100을 주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순질이기를 이제 가본무에 갖고 밀식해놔 버리면은 아무리 순질이기를 하더라도 연면적 확보가 안 돼 버리면 콩이 충실하게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식거리를 잘 지켜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심의 효과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적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적심을 안 하려면 아까 그 방법하고 적심을 하려면 이제 5마디에서 7마디 했을 때 손적심을 하든가 낫이나 이치기 갖고 날려주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도장옥제에는 이제 6FF100을 2병을 타서 500L 해주게 되면은 스스로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일로 바꿔주기 때문에 적심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 애가 발생이 잘 되겠죠, 이게. 여기서 이제 마디가 여기서 쩍쩍 나와 터져줘야 되는데 이게 밀식이 돼 있으면은 나와도 가느다랗게 나오고 콩꼬투리 알수가 제대로 열리질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연면적 확보를 해주고 나서 이런 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노린재가 이제 콩밭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이제 톱다리 노린재인데, 요 노린재를 이제 방제를 콩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상품성을 떨어뜨려주고 수확량도 그렇고 그러니까 초기서부터 방제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꽃가루는 뭐 이게 저절로 되는 거니까 풍매화니까 큰 문제가 없고요. 이제 우거졌죠? 이렇게 돼버리면 콩 수확할 수 없습니다. 이거 태풍 한 번 불어버리면 다 쓰러져 버리죠. 그리고 밑에 황화현상으로 다 가버립니다, 이게. 이제 노린재 피해가 나면 이제 이렇게 돼버리죠. 여기 노린재약 몇 번 주나요? 한 3번 정도. 3번 정도? 그때 이제 이런 네오보로드라든가 녹균병약과 같이 섞어서 FF100 하나를 또 이렇게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비가 계속 오게 되면 이제 줄기 마른병, 역병,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로 뚝을 같이 섞어주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랬고요. 만약에 드론을 설파하면은 이거 원액 넣어도 돼요?
드론에다가 1000평 준다 그러면 요거 하나 들어가면 됩니다. 정말 예, 하나로 뚝 하나. 예? 무심리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거 FF하고 하나로 뚝은 모든 농약하고 혼용해도 엉긴 현상이 없습니다. 혼용이 아주 잘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제 콩에 이제 지난해 이제 전라도 지역에 가 보니까 속에 또 엄청 많이 발생되는데 그 파밤나방 여기 없습니까? 이쪽이가 나랑보다 많아요. 그 파밤나방이 덤볐다 그러면 아주 그냥 뽕나무 그 위에 뽕모터 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농약 갖고 잘 안 되면은 이제 BBM이라고 있어요. 그 살충 효과를 높여주는 게 있으니까 같이 섞어서 주시면 되고요. 날이 가물을 때 이 흰가루병도 많이 발생되거든요. 요거는 FF액 하나로 뚝을 섞어 치게 되면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덥다리 돌인제 피해가 이렇게 있고요. 이 나방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콩잎을 갉아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 일로. 그 이제 보리 후작을 하시잖아요. 보리도 우리 최 사장님은 지난해 보리 파종할 때 엑스칼리버 처리했죠? 네. 요 엑스칼리버 갖고 40kg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보리가 나오기 직전 또 나오고 나서 FF액을 하나로 뚝 하고 섞어서 2번만 주게 되면은 보리도 일주일 이상 빨리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보리를 일찍 수확하면은 콩이 일찍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앞질로 10일 내지 14일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갖고 해보시면은 이제 보리가 이렇게 잘 됐죠. 요거 최 사장님이 보내준 보리입니다, 이게. 지난해 보리도 FF액 쳤나요? 아, 쳤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네. 그래서 이게 숙기도 안축도 되는데, 보리도 종자 처리하고 요거 FF액 2번만 뿌려주시게 되면 도복에도 강하고 좋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스타일은 이것도 몇 명씩 가능한가요? 하나치냐, 중간 처리를 안 하고, 왜 간주라든지, 포기 간주라든지 하면 효과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어렵잖아요. 그냥 종자에다가 버무리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종자, 이거 양도 덜 들어가고. 만약에 이제 심어놓고 한다 그러면 이제 뿌리에 닿을 정도로 줘야 되고, 위에만 주면은 위에 병해충, 그 균은 잡을 수 있지만은 기능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엑스칼리버 하나 갖고 참이모 같은 거 침지 처리해서 심고, 참이모도 이거 하나 가지면은 한 1000평은 침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외가 됐든 편은 이거 하나 가지면 40kg, 2000평 심을 수가 있고요. 모든 작물에다가 버무리거나 침종 처리하면은 수확기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사장님이 사과농사 지신다 그랬는데, 이 사과농사 지시는 분은 요거 이제 개화 전에 이제 2번 연면살포 해주게 되면은 냉해로부터 보호받고 또 이제 착과 후에 주게 되면 이제 비대, 촉진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약 출정마다 뭐 다른 영양제라든가 칼슘을 주시는데 요거 8번 정도만 해주게 되면 사과 당도라든가 착색, 비대 이런 쪽에 특히 저장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콩에다가 이렇게 주시게 되면 이제 콩에 아까 부피량이 늘어나죠. 콩의 무게가 늘어나는 겁니다. 알수는 똑같더라도 25g짜리가 30g, 3g짜리 2.5g짜리가 3g 돼버리면은 20%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콩알도 커지고요.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은 교육은 이제 행동일로 실천일로 옮기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면은 소득이 일어나고 같이 창출을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뭐가 보일까요? 생각이 바뀌면? 예? 돈이 보인다. 사장님 이거 하나 드릴게요. 생각이 바뀌면 돈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평택에서 유기FF액은 이제 소나무, 삼나무, 해나무 추출물입니다. 여기는 이제 질소 흐름을 조정을 해줘갖고 작물의 양분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작물에다가 쓰게 되면은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을 전환을 시켜주고 습기를 단축시켜주고 수확량은 이제 증가되고 특히 도복 경감 효과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작물에 관계없이 이걸 쓸 수가 있고요. 요 하나로 뜨고 이제 살균제, 내성을 가진 살균제에다가 같이 섞어주게 되면 이제 곰팡이라든가 탄저병이라든가 이런 쪽에 효과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또 이제 하나로 떠보는 이제 진딧물, 응애, 총채 이런 쪽에 이제 효과가 좋고요. 또 BBM이 아까 얘기했던 담배나방, 파밤나방,
고추에 담배나방 안 잡히고 그럴 때 같이 섞어주게 되면은 살충 효과를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요건 이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연작일로 인해서 염류가 많이 집적돼 있는데 이제 참외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이런데 200평에 하나씩 15일 간격으로 한 4번 정도만 해주게 되면은 토양이 한 15cm 정도 부풀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멀칭한 비닐가 빵빵해질 정도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산도 조절 효과도 있고요. 특히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고 미생물 활성화를 잘 시켜주는 그런 자재고요. 이 땅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항생제 기분에다가 이 효모균 근권 미생물을 접종을 시켜갖고 이게 이제 4개월 내지 6개월간 지속경 생태형 비료고요. 우리가 낸 유박비료라든가 퇴비에도 이 균이 같이 접종되면은 우리가 낸 퇴비도 6개월 정도 가버립니다. 그래서 토양의 이제 불용성 인산을 가용성일로 바꿔주고요. 또 토양의 미생물 활동으로 인해서 단립이 조성이 되니까 흙이 부실부실해지고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고 가뭄, 습해 견딘심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건 이제 가뭄 방지제라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토양에다가 두면은 토양의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이제 작물에 공급해주는 거. 이건 이제 밭작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자재도 있다는 걸 아시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흥농TV 해갖고 이제 흥농, 영농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사 지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는 요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시고 구독을 눌러 놓으셔야 농사가 잘 됩니다.